자, 이 영상의 환자분은 위쪽 프라치 보철물이 흔들리고 또 위쪽 임플란트 하나가 불편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분은 양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추가로 하나씩 더 심고 상악 보철물은 다시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당장 임플란트를 한두 개 덜 심는다고 이득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치 전문의 김정기 원장입니다. 무치약 치료를 계획 중인데 치료 방법이 다양해서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시겠죠? 오늘 말씀드리는 무치약 포트폴리오 개념을 참고하시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나한테 맞겠다, 이러한 감이 좀 서질 거라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이해를 위해선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요, 시간이 없다면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 가서 상담받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셔서 영상 참고하시면 아마 훨씬 만족스러운 무치약 치료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선 1편 영상에서 무치약 치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가지 항목은 바로 비용, 사후관리, 잇몸뼈 상태, 생활습관 조절, 시간 여유인데요. 오늘은 이 5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고 각 유형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내가 속하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하면서 영상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볼게요. 이렇게 오각형 유형입니다. 나는 치료받을 때 비용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체크했고요. 그리고 최소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과에서 관리받을 여유나 의지가 있으신 분이죠. 잇몸뼈 상태는 최상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건강한 잇몸뼈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포트폴리오 항목에서 균형적인 배치를 이루고 있죠. 이런 유형의 분들에게 제안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바로 프라치 임플란트입니다. 미국에선 오로넥스 임플란트라고도 불리죠.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줄여서 비용을 줄이고 일체형 보철물을 사용해 튼튼함을 보완한 치료법입니다. 치료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들, 잇몸뼈 상태가 충분히 건강하다면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상당히 만족하시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런 장점들만 보고 덜컥 해버리기에는 경우에 따라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한테 프라치 임플란트가 맞을지 아니면 다른 치료가 맞을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가오리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환자분들은 비용보다는 다른 요소를 더 중시하고 시간이 좀 여유로운 분들인데요. 특별히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도 없으시네요. 다만 잇몸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드린 프라치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를 한두 개 정도 더 심는 전체 임플란트를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프라치 임플란트의 원리는 건강한 잇몸뼈 부위를 선정해서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 방법이죠. 뼈이식 없이 최소한의 임플란트만 심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치료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하지만 전체 임플란트를 받아야 하는 분이 프라치 임플란트를 받게 되면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환자분은 위쪽 프라치 보철물이 흔들리고 또 위쪽 임플란트 하나가 불편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영상만 봐선 정확한 치료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환자분의 앞니와 작은 어금니 쪽에만 5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프라치 일체형 보철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가 씹을 때 주로 큰 어금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치 보철물의 이 부위가 반복적으로 힘을 받습니다. 근데 여길 지지하는 임플란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건데요.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분은 양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추가로 하나씩 더 심고 상악 보철물은 다시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당장 임플란트를 한두 개 덜 심는다고 이득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죠?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이유로 프라치를 강행해서는 안 되고 내가 프라치 임플란트에 적합한 케이스인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줄 치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라치 임플란트가 일체형 보철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력을 분산하는 효과는 있지만요, 그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특히 원래 잇몸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후에 과부하에 따른 추가적인 골소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임플란트 개수까지 줄여버리면 임플란트 한 개당 받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추가적인 골소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분들은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더 심어서 안정적으로 힘을 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유형의 분들 중 턱 근육이 유독 발달한 남성분이나 치아 교환면이 많이 달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평소 저장력이 강하거나 이를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궁 길이만 충분하다면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도 더 심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앵무새 유형입니다. 앞선 유형보다 비용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치료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으시고 또 안 좋은 치아를 장기간 방치해서 잇몸뼈 건강 상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흡연 습관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유형이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이 속하는 유형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임상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잇몸뼈를 재건하는 수직 골 증강술과 함께 전체 임플란트를 권장드리겠지만요. 포트폴리오상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맞춤 틀니나 임플란트 틀니를 제안드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이라 함은 환자분이 치료 비용을 최대한 줄이시길 원하고 치료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하시다는 건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치료 기간이 긴 전체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나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하시면 이런 니즈에 부합해서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습관 지속하시는 경우도 전체 임플란트를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뼈에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전체 임플란트라면 고생하실 수 있어요. 틀니는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저장력이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요.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잘 교정받고 관리하시면 꽤 오랜 기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또 요즘은 틀니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한층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 기성 틀니에 비해 유지력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실제 저희 치과에서 흡착 틀니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하고 먹방 촬영도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간장게장이나 총각물까지 웬만한 건 불편감 없이 다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틀니는 영 싫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4개, 아래 2개 정도의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연결할 수 있는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상태에서도 웬만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뼈이식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고 또 간편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삼각형 유형입니다. 비용은 적당한 선에서 치료 의향이 있으시고 또 잇몸뼈 상태는 양호한 편이시네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치료받을 시간적 여유가 정말 부족하다는 건데요. 대체로 일이 너무 바쁘거나 해외에 나가봐야 돼서 치료할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플라치 임플란트 방식 중에서도 원샷 치료 방법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원샷, 즉 한 번에 임플란트 치료를 끝내는 건데요. 뭔가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끝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보통은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사실 그게 가장 정도이고 가장 안정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 수술 부위가 아물면 임시틀니를 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술도 2차례에 나눠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안전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죠. 바쁜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샷 플라치 방식을 제안드리는 건데요. 수술 당일 바로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걸어드리기 때문에 당일에 모든 치료가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회사 출근도 가능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부드러운 음식도 어느 정도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임플란트가 뼈와 아직 붙지 않았는데 바로 치아를 올리고 음식을 씹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통은 잇몸뼈 상태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디지털 장비로 꼼꼼히 분석해서 적합한 분들께만 시행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처럼 원샷 플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임시치아가 임플란트와 일체형으로 고정돼서 안정감이 높고 임시틀니보다 덜 흔들리고 사용감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임시틀니 쓰시는 환자분들보다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오셔서 빠른 치료를 받아야 했던 환자분의 인터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워싱턴 DC, 미국,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이죠. 그 직항으로는 한 16시간 정도 걸리고 임시치아조차로도 너무 좋았고 틀니를 끼는 것보다는 임시치아가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 만족한 것도 모자라서 10,000%라고 얘기해서 사람들한테는. 이 원샷 방식은 치과 입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샷 방식이 정말 필요하고 또 가능한 분들께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케이스를 잘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케이스인데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오히려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돼서 흔들리고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험 많고 노하우 있는 치과를 잘 찾아서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치약 치료는 내용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치료인데요. 치료 후에 문제가 생겨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치료 시작에 앞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치약 치료 관련 1, 2편 영상 다 해봤자 10분 정도 분량이니까요. 치료 앞두고 참고하셔서 치과 상담 받으실 때 보다 똑똑하게 상담받고 후회 없는 치료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